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무역 협상을 재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등을 더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한 무역 관계를 강조했지만 시 주석은 이에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협력만 강조하는 등 양국의 향후 협상에 대한 견해차는 여전하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중 정상의 무역전쟁 휴전 합의 하루 만에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완전히 풀지 않겠다며 대중 압박 모드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미국 기업이 화웨이의 장비를 팔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레리 커둘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는 안보와 무관한 분야에 한정되며 화웨이는 블랙리스트에 남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오펙과 러시아를 비롯한 산유국들이 국제유가 하락세를 우려해 감산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산유국들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달 30일로 마감된 감산 정책을 최소 올해 말까지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주말 G20 정상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감산 연장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유로존 인플레이션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22의 금리 인하 압력이 다소 줄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로존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2% 상승으로 5월과 같은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이에 베렌버그의 이코노미스트는 7월 금리 인하의 부담이 줄었다며 다음 4주 동안 경제 지표가 매우 나빠지지 않는다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희 또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죠. 오펙 회의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방금 헤드라인으로 전해드린 뉴스로는 이제 오펙 회의를 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감산 합의안을 9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지금 속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유가와 오펙 합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유가 자체가. 네. 여러분들한테 좀 이따 차트를 설명드리겠지만은 지금 유가 자체가 변수가 사실 이 감사한 부분으로 좀 반영이 되는 의도 자체가 있어요. 미증시 이제 미중무역 관련해 갖고 유가가 굉장히 상관도가 높다고 좀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이따 차트로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눈대중으로만 봐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미 증시랑 유가랑 얼마나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지 여건 자체가. 근데 이제 유가라는 성질 자체는 이런 변수 자체가 좀 발생을 하죠. 이제 감산이라는 시황 자체가 추가적으로 개입이 되는데 제가 이제 언급을 드릴 부분이 뭐냐면은 오펙 감산 자체가 이제 그렇게 큰 이슈 자체가 되질 못해요. 오펙 감산 자체가. 이게 좀 중요해요. 이게 2016년도부터 좀 다소 이어져 왔던 내용 자체인데 여러분들도 지금 차트를 앞으로 확인을 하시겠지만은 그만큼 큰 이슈를 끌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오펙 감산한다는 내용 자체는 이미 다수의 투자자가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추가적인 감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9개월간 연장을 한다는 거는 유가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다수가 보는 의견 자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시장 가격에 큰 변화를 이끌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감이 다소 남아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유가 관련해서 차트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미중무역의 포커스를 좀 더 담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 트레이딩을 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을까 이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증시 관련해 갖고 어쨌든 간에 제가 좀 이따가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유가랑 굉장히 지금 밀접한 활동을 벌이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지금 보이는 어떻게 보면은 상단에 좀 올라갈 수 있는 지지값 자체가 추가적으로 열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가 얘기할 때 좀 자세히 얘기 드릴 거고 유가 얘기할 때 이 3번 헤드라인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기준 자체를 좀 제시 드릴까 합니다. 좀 이따 이제 유가 차트 할 때 차트 볼 때 좀 자세하게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펙의 감산 소식과 관련해서 이미 시장에서는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못한다. 시장 가격에 그렇게 큰 변화를 주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유가에 관련된 부분은 미증시와 좀 함께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저희가 차트 확인하면서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뉴스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유로존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2% 상승으로 나왔는데, 자, 그러면서 시장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9월이 돼야 좀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볼까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리 얘기 자체는 좀 거시적으로 봐야 되는 경향 자체가 있어요. 오늘 좀 재밌는 얘기를 좀 꺼내 드릴까 해요. 사실 사이클 순서상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인데, 제가 기간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떻게 보면 2017년도에 이제 테이퍼링 한다고 언급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큰 하방을 끼쳤던 이유는, 달러 인덱스가 2017년도에 하방을 굉장히 이끌었던 이유는 유로존의 테이퍼링 정책을 하겠다고 실시한 이후부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은 미리 가격이 반영된다고 항상 설명을 드렸었어요. 2017년도 때부터 주구장창 이제 달러에 대한 하방을 보는 이유 자체가 테이퍼링이라는 관점 자체는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자, 그리고 나서 2018년도부터 테이퍼링을 실시하는데 이제 실제로 실시할 때는 가격 반영 자체가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승 요인을 이끌었다, 이렇게 판단한 지점이 있었죠. 근데 원래 원칙상 여러분들 원칙이 있습니다. 이 사이클 순서상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제 스탑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얘기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원래는 금리 인상이에요. 여러분들 이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금리 인하로 나오죠. 금리 인상이에요 원래.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웃긴 현상이거든요. 상황 자체가. 원래 10년의 주기 사이클 자체가 테이퍼링 종료한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수순으로 밟고 가야지 정상적인데, 그만큼 유로존의 상태가 지금 최악에 대한 국면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경제 여건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어디가 좀 많이 가장 안 좋을까요? 이렇게 판단한다면은 저는 1순위로 유로를 뽑아요. 그만큼 정책 자체라든가 좋지 못해요, 상황이.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제대로 된 길을 사이클 순서상 가다가 완전히 빡 유턴하는 식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돌아간 상황이에요. 근데 이 발언이 나온 게 불과 한 달이 안 됐어요. 이제 드라기 총재였죠. 금리 인하를 하고 플러스입니다. 채권 매입 옵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근데 총재의 발언 자체는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상황에서 차트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지금 당장 이제 7월에 대한 금리 인하 자체는 굉장히 힘들 걸로 보고 있어요. 저도 지금 나오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9월로 연기에 대한 가능성 자체를 시사했는데 저도 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는 지점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한 시장 반영 자체가 언제부터 이루어질까? 저는 FOMC, 미국 FOMC 이후에 가격 반영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7월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의 가격이라든가 유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유로존 그리고 미국의 통화 정책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영향 자체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 자체가 뭐냐면 둘 다 양적 완화예요. 한쪽 자체가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한쪽은 양적 완화를 푸는 정책 자체를 실시한다면은 굉장히 추세적으로 우리는 보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은 양적 완화예요, 둘 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절대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급하강에 대한 모습을 절대 기대하시면 안 된다고 언급을 드립니다. 이런 테이퍼링과 같은 현상 자체가 테이퍼링을 언급했을 때 현상 자체가 나온다고 언급드리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그냥 랠리만 펼칠 가능성이 앞으로 굉장히 높다 이렇게 밸런스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현상 자체가 단순한 통화 정책 현상만 보더라도 자 미국 쪽 지금 금리 인하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죠. 유로도 금리 인하하려고 시도하고 있죠. 양쪽 하나를 둘 다 하는데 어떤 한 추세 자체가 결정되기보다는 상황 자체만 그렇게 흘러갈 박스 랠리로 그냥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언제까지? 연말까지 계속입니다. 연말까지 계속. 굉장히 힘들 거란 소리예요. 어떻게 보면은 좋지 못하겠죠. 여러분들이 제일 원하는 건 사실 이런 걸 거예요. 이런 한 방향성에 대해서 추세 자체가 일정하게 나오면은 보기 굉장히 쉬워져요. 어떤 이탈 관점만 좀 신경 쓰면 되고 어떤 저항 관점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은 정책 자체가 이렇게 맞물리게 되면요 우리가 시황을 보고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럼 제가 일단은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로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반영 자체가 7월에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이니까 지금 제가 언급드린 어떻게 보면 지지에 대한 관점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달러 인덱스 60분봉 차트를 보겠지만은 제가 96.200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지 관점 250이죠. 250에 대한 지지 관점에 대해서 모색을 하자 이렇게 언급을 드렸어요. 네, 지금 도달을 하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국면인데 이 지금 제가 그린 이제 저항에 대한 추세선 자체가 한 달간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이 점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이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박스권 플레이로 강세가 달러가 다시 나올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지금 4번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ECB 금리 인하 자체가 시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이 평가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일봉상 기준으로 봤을 때 박스 플레이가 다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는 구간대에서 이 어떻게 보면은 기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하방에 대한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FOMC 회의를 기점으로 좀 변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점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달러 인덱스에서 이 구간대 잠정 스탑하라고 한 이유는 이런 조정에 대한 관점을 놀렸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4번 뉴스가 있지만은 어쨌든 9월이에요. 아직 멀었어요. 그럼 FOMC 회의를 기반으로 달러가 강세가 나올 그 초점 자체를 지금 노리기보다는 달러에 대한 약세를 평가하는 게 지금 아직까지 반영되고 있다. 언제까지? FOMC 금리 인하 때까지. 이 부분으로 평가하는 게 좀 더 옳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지금 스탑하고 이제 유로에 대한 매수 관점을 쥐고 가야 되죠. 왜냐? 지금 당장은 어쨌든 간에 미국 금리 인하니까. 그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달러 인덱스에 대한 가격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유로존하고 미국 쪽하고 통화 정책을 동시적으로 봐줘야 돼요. 상관도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여러분들 거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달러 인덱스에 대한 변화값으로 유로존은 반대로 움직여요, 완전히. 달러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뭐 골드라든가 엔화라든가 10년물 채권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지만은 제일 반대는 어쨌든 간에 유로예요, 유로. 여러분들 해외 선물이라든가 이제 외환 거래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거는요, 유로예요. 유로입니다. 왜냐면 달러에 대한 직접적인 상품 투자 자체가 그렇게 원활하지가 못해요. 뭐 인버스 상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는 좀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다른 파생으로. 어쨌든 간에 유로 자체가 거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달러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달러에 대한 방향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통화 정책에 이제 유로에 대해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ECB라든가 FOMC에 대한 통화 정책을 주도 면밀하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봐줘야 돼요. 어떤 가능성을 띠는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떤 가격이 반영되고 있는 과정 중인지. 근데 제가 언급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은 FOMC에 대한 금리 인하 자체가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다. ECB는 추후에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4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FOMC 회의 기반으로 나올 가능성을 저는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면은 일봉상 달러 차트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자, 이거 자체가 엄청난 하방에 대한 추세로 나오냐, 이 4번 뉴스로 엎어지는 거예요. 이 4번 뉴스로. ECB도 금리 인하하는데 앞으로 방향성 자체가 제고가 되는 거죠. 원의성 장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단가 자체가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은 상방에 대한 추세를 이어갔듯이 하방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 플레이로 추세로 그냥 단순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는 점이에요. 시황이 엉키기 때문에 어느 양방향 일방적인 통화 정책만 보는 게 아니라 두 통화 정책을 다 주도 면밀하게 보는데 둘 다 똑같은 양적 완화 하는데 어떤 한 방향에 대한 추세가 나오겠냐 이거예요. 이게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럼 최종 결론을 얘기 드리자면은 지금 ECB에 대한 금리 인하 자체는 반영 자체가 지금 당장 나오기 힘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7월 이후 이제 FOMC 회의를 기반으로 그때부터 유로존에서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반영 그리고 언급 자체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달러 인덱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추세 지지층을 가지고 유로에 대한 매수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태도다. 이렇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